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오늘 또 할 이야기, 약간 일단 PPT 한번 보고. 자, 자주 등장했죠. 팔라딘, 사무라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무라이적 개념, 팔라딘, 물론 이제 용어는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무신 정권, 고려에 이제 무신 정권 하면서 뭐 장군이 있는 거고, 흔히 말해서 병사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 통틀어서 뭐 사무라이다, 무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또 글을 쓰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또 맥락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전체를 설명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라딘, 우리가 흔히 이제 팔라딘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돈키호테적인 비유가 이제 사무라이죠. 우리 에도 막부에 등장하는 그 이제 사라져가는 사무라이 느낌이 돈키호테고, 실제 이제 어떤 직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신 정권, 즉 뭐 대장군, 쇼군, 이런 느낌에서는 직위에서 이제 고케니가 맞죠. 고케니. 그래서 아무튼 팔라딘, 돈키호테, 고케니, 사무라이, 무신, 맘루크. 물론 이제 이 맘루크까지 이번 말고 저번 시즌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슬람적인 그 군부 노예 무신 정권 맘루크. 이게 다 시대적으로 같은 시기고, 이걸 큐브론에 입각하면 하나의 사건이다. 맘루크, 고려사에서는 무신 정권. 자, 무신자에게는 또 고려를 하게 놔야죠. 고려. 맘루크는 우리 아니 대충 뭐 이슬람 제국. 자, 팔라딘은 우리가 흔히 이제 프랑크 왕국, 유럽이라 프랑크라고 하죠. 큰 틀에서 프랑크. 고케니는 일본. 자, 이제 파일들은 그래 이제 좀 설명하기 쉽게 심볼과 상징 심볼과, 물론 이제 이 우리 시대에서 바라보는 지금 이러한 그 성전기사단, 이게 이제 뭐죠? 팔라딘, 성전기사단 들어가야죠. 팔라딘이 이 돈키호테, 이거는 빼겠습니다. 돈키호테, 사무라이, 무신 빼고, 결국은 맘루크, 팔라딘, 나중에 성전기사단이죠. 이렇게 가야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팔라딘이 됐건 성전기사단, 이런 비주얼들은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거를 한 청나라라고 불려지는 1700년대, 1800년대에 조금 재해석된 또 이런 갑옷들 자체도, 우리가 그러니까 금나라 시대하고 후금 시대를 이은 청나라, 그래서 재해석한, 그리고 또 이제 1900년대의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낸 약간 그런 거고, 더 과거로 갔을 때는 다르겠죠. 일단 물론 이거 세 개는 지금 링크 여러분들 몰타 주권 구사 기사, 몰타 기사단 그 링크 해놨고, 또 대표적인 병원 기사단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요원 기사단 링크들 한번 쭉 여러분들 일단 시간 날 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팔라딘은 12명의 귀족이라고도 불린다. 8세기 샤르마뉴 궁정에서 가장 뛰어난 구성원이었던 12명의 전설적인 기사 이야기. 팔라딘과 12명의 전설적인 기사. 제가 읽어보시고 되고, 이제 샤르마뉴의 12기사. 나무 위키거도 약간 걸어놨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기사. 팔라딘의 원형이기도 하다. 아소왕의 전설, 원타의 기사. 자, 이제 이 이야기가 고케니, 즉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이야기하고 미칭이 되는 겁니다. 13인의 합의제. 13인의 합의제.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사후 발족된 가마쿠라 막부 집단의 지도체제이다. 1225년 설치된 효조슈의 원형이다. 효조슈, 가마쿠라 무로막치 시대에 설치됐던 권력기구 이름이다. 가마쿠라 막부의 최고 정무기관이기도 했으며 행정, 사법, 입법 모두를 관장하는 권력기관이다. 가마쿠라 막부의 탄생의 공신 집안인 여러 고케니 집안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1125년에 호조 야스토키가 어쩌고저쩌고. 자, 13인의 합의제, 즉 미나모토 요리토모 사후에 발족된. 자, 미나모토 요리토모, 금성의 다른 이야기에서 비유되는 인물, 당연히 필리프 2세, 최충원, 징기스칸. 이건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3인의 합의체 중요하니까. 자, 13인의 합의제. 이게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샤르마뉴의 12기사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물론 시간대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 여기 이제 미나모토 요리토모. 자, 미나모토 요리토모 13인의 합의제. 그러니까 우리가 샤르마뉴 12기사, 샤르마뉴 카페 왕조하고 연관되는, 자, 13인의 합의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은 맥락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임진왜란 등장하면서 기독교인 사무라이가 등장하는 스토리. 자, 아무튼 우리가 고려사에 등장하는 무신정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드라마로 각인되어 있죠. 자, 여기서 도끼를 든 이음인, 이거 비유 많이 했고, 자, 무신정권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이슬람에는 맘루크하고 연관된다. 동일한 이야기다.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가설들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것도 지금 좀 몇 번 이야기하면서 앞뒤로 채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신정권 또는 팔라딘 이 이야기들로 이어져 가다 보면 저번 편에 이야기했던 재미있는 이야기, 이쪽 이 처녀잉티설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고, 자, 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팔라딘, 성전기사나 코케인, 무시, 맘 놓고 이게 동일한 사건의 여러 면들로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이 팔라딘을 팔라딘, 사무라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걸 성전기사단이라고 합니다. 자, 한글로도 하나 쓰겠습니다. 성전기사단. 성전기사단에도 종류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금성이 사회대전에서 이거를 삼별초. 삼별초 등장하는 것도 최씨 정권의 가신들 이야기들로 등장을 하죠. 삼별초. 이것도 제목 하나 좀 넣어놔야 되겠구나. 삼별초. 여기도 제가 이제 PPT로만 하니까 데이터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제가 이 카페에다도 이렇게 링크 데이터를 좀 무신정권 이쪽에 들어가야죠. 삼별초. 연결을 시켜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리고 나중에 또 이 글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업그레이드를 하든 또 오류를 수정을 하든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유튜브 개념으로 따따붙다 하는 방식으로 듣는 것들은 제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을 하듯이 사람이 사고하는 개념을 계속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금성에 사회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오류란 거는 제가 말을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잘 거스러내고 이 기록 자체를 이러한 패턴으로 이러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케인이 무신을 삼별초로 바꾸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저도 그리고 이제 대충 막 이야기하는 것도 좀 조정하고 이제 하루가 지날수록 나이가 드니까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좀 해놔야 됩니다.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자, 그래서 삼별초가 되는 거고, 자, 이게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코케인입니다. 코케인이. 일본말로 팔라딘이고, 자, 이거 한번 크게 강조하겠습니다. 150, 250.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코케인이 어원적으로 자, 코케인이라고 하죠. 코케인이. 이 코케인이라는 뜻은 표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코케인이란 주로 가마쿠라 시대의 쇼군과 주종 관계, 무사를 뜻하는 말로 점차 무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로 되었다. 하지만 이제 직위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코케인이 주로 가마쿠라 시대의 주종 관계에 있던 무사를 뜻한 말로 점차 무사, 코케인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링크 시켜놨는데, 코케인이 주로 가마쿠라 시대 쇼군과 주종 관계에 있던 무사를 뜻한 말로 점차 무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 즉 쇼군으로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영지, 소유권을
안 돌아가는 영시로 인정받거나 새로운 영지를 하사받는 대신 전투를 참가하여 공을 세우거나 쇼군의 경호, 가마쿠라 교토 경비와 같은 군사적 임무, 정치적 기구의 관료로서 막부 정치에 참여, 막부의 재정에 필요한 재원 등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한자로는 고케니가 어가인이 됩니다. 어가인. 가인. 이런 명칭도 할 수 있듯이. 자, 여기 그러면 이 어가인을 자, 어가인. 자, 이 어자가 무슨 뜻이냐? 거느릴 막을 맞을 거느리다, 통치하다, 거동하다, 짐승을 길들이다, 시중들다, 제압하다. 자, 뜻은 거느리다, 통솔하다, 길들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그리고 원래 뜻은 자, 이거자죠. 이거 풀사자입니까? 풀다, 부리다, 낙하하다. 자는 사람이 마차에 앉아 채찍질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부리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부리다 라는 뜻을 가진 자가 조금 걷다, 걸을 척자 결합하여 마차를 몰아 길을 가다. 자, 마차를 몰아 길을 가다 뜻으로 만들어졌고 마차를 몰다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후에는 거느리다, 통솔하다, 길들이다는 뜻으로 파생되었다. 즉, 마부죠, 마부. 어가 이 어자를 쓰고 있고, 자, 그래서 어가인이다 라고 합니다. 어가인. 이게 고켄이고 어가인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팔라딘, 샤르마뉴의 팔라딘. 자, 다시 한번. 샤르마뉴의 팔라딘. 자, 13인의 합의지하고 똑같은 의미의 자, 샤르마뉴의 12기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카로루스 대제를 섬기는 12명의 기사. 자, 그러니까 다들 직위가 있는 겁니다. 팔라딘. 자, 팔라딘에서 성장기사단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코케니에서 일반적인 무사 개념으로 넘어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무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가인, 마차를 끄는 이거하고 이제 관련된 게 바로 이거죠. 제국을 상징하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보다 이 동상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무가인을 상징하는 것. 즉, 이런 팔라딘 무신 정권을 가장 상징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사륜마차를 끄는. 자, 이게 바로 무가인을 상징하는. 즉, 사두개차라고 하죠. 사두개차. 자, 사두개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나란히 끄는 자동차 또는 전차,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전차 경주에서 선호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끌고 고대 올림픽
뭐 그리스코평, 신과 영웅 전체를 끄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두 개마차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승리나 명예, 종종 그것을 운전하는 승리의 여성으로 묘사됐고, 고전 신화의 사두 개마차의 신들의 전차, 태양의 신 헬리오스, 종종 빛의 신 아폴로와 동일시되며, 물론 이제 이렇게 막 로마 그리스식으로 이렇게 묘사된 것들은 다 뭐 새로운 후금 청나라, 즉 1700년대, 어떻게 보면 1600년대 되잖아. 1700년대, 1800년대 되잖아. 그 로마 그리스식을 추구하는, 또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그 시대에 이 재해석된 것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자, 고전 조각, 기타 등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을 끄는, 이게 이제 제국의 상징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즉, 이 무신 정권을 역으로 재해석한 걸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쿼터, 뭐 쿼터 이래서 그런 뜻이겠죠. 네 마리의 말, 쿼드리가. 사두개차, 이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700년대부터. 그래서 현대의 쿼드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제 유럽이나 또는 아메리카나 등장하는 거죠. 1794년, 1815년, 1819년, 1828년, 1845년, 1893년. 자, 그리고 또 세계 콜럼버스 박람회도 등장합니다. 페리스 스타일 건물 꼭대기에는 콜럼버스 쿼드리가. 이거 나중에 사진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 공지, 잠깐만요. 이동을 안 하지? 카페 홈으로 어떻게 가지? 이거를 카페 홈 가면 공지 전체 글로 보기. 여기 시카고 박람회 이 사이트가 링크 해놨거든요. 여기 가서 사진들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콜럼버스 쿼드리가 됐고, 그 후에 1900년대, 1911년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쿼드리가 사두 마차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즉 이거의 상징은 결국은 어원적으로 쫓아가 보면 바로 코케니가 되는 거죠. 코케니. 자, 무가인에서 한 장을 넣겠습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무가인의 무차, 말을 끄는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신 정권, 우리가 이제 고려 조선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 무신 정권이다. 자, 그래서 무신 정권의 후예들이로 이어지는 게 그 가문들이 소유한 땅의 문제도 일본사에서 등장하는 다이묘가 될까 이걸로 접근하면 쉽게 또 풀어집니다. 일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브론 금성이 살리는 이야기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론에 갇혀버리면, 하나의 종교로 갇혀버리면 결국은 그 흔적의, 왜곡된 흔적의 부분 안에 갇히는 거다. 여러분들은 이 큐브를 조합해서 각 면을, 각 기록을 비교교차해서 그 실체가 대충 맥락적으로 이러한 거구나라고 그 이해를 해야지. 솔직히 우리가 뭐 당장 10년 전의 사건도 피부로 못 느끼는데 100년 전, 500년 전, 뭐 1000년 전 이 기록적인 단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적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머릿속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되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무가인, 코케인인, 어가인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가인의 상징. 이 바로 실질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 줄여놔야겠구나. 이거 대문짝 이미지로 써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맥락이 이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심하재 씨 이야기 또 이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또 끊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코케인이 어가인, 무신 정권을 상징하는 황제 기타 등등하고 많이 맞물려서 등장하는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케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즉 제국의 황제들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한다. 그게 어느 시절에는 혈통가의 가문이었고, 이게 허상이었고, 또 이걸 다시 집중화시킨 게 종교적 의미의 신으로 등장하는 거고, 그것을 또 제국의 탄생 이식으로 왕조실록으로 또 풀어서 아시아 쪽에 중국사가 됐건, 또 북방 몽고사가 됐건, 또 일본사가 됐건, 한국 조선사가 됐건, 이런 것들로 또 편집돼서 이식이 되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판 기록 자체도 함축적 의미로 과거를 접근할 수 있는 단어적 키워드도 되는데, 단순히 그것을 100% 오리지널 기록으로 또 인지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 큐브로 내는 맞지 않다. 여러분들이 진실을 마주하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국가주의, 제국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가문주의적인 접근을 하다, 감정이 이입돼서 하다 보면 실체의 접근을 죽었다 깨나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맥락의 글을 제가 페이지를 따로 하나를 등록해 놓겠습니다. 이게 괜찮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지금 아까 그 무신조건 페이지에다가 다 연결시켜 갖고, 지금 또 이거 무신조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후지와라 씨, 다이카 계신, 또 김춘추, 이 스토리까지 연결되면서 이 무신정권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차츰 글을 써가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거는 또 등록해 놓겠습니다. 코케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페이지 지금 줄여서, 물론 이게 이제 영상하고 같이 보면 도움이 되게끔 글을 올려놓을 겁니다. 어차피 저를 위해서, 또 소화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관심 있게 보는 분들 위해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정리되는 거지. 그리고 이미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코케인이 사도마차 코케인이가 나중에 제국의 황제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제가 등록해 놓겠습니다. 이거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일본 역사에 이해한다고 해서 일본 그 너무 그 극화된 사무라이,
막 닌자 이런 것에 또 뇌가 세척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또 짧게 이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시마즈 시감은 카페 왕조, 뉴프랑스, 그 다음에 동부 13도, 또 동인도에서 영국 그런 칼라 톤들이 왜 빠졌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내용, 사실 이거 제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그부터 한 그 구글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 자료 중에 다시 재정립해서 2025년 하면서 이렇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 샤르마녀 12기사단하고 일본사에 등장하는 13인의 합의제, 미나모토 요리토모, 이것까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징기스칸이 뭐 최충원이다, 무신정권이다, 막 이런 이야기는 2000년도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고, 이걸로 이제 그 다른 그 밑에 그 위에 뭐 사건, 인물, 기타 등등하고도 다 매칭이 떨어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소화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이 내공 있는 분들을 위한 거를 갈 수밖에 없다. 금속이나이는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록들 링크 해주는 거는 또 스스로가 더 공부하셔라. 뭐 그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무튼 멤버십 또 카페 또는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